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 수급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 개별 종목들 쭉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매수해야 되는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런데 오늘 유독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더 나아가서 기업 분석이라든지 해보면은 좀 더 걸러지겠지만은 그냥 그림상 그리고 수급상 이 지금 매수를 갖다가 오늘은 해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테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기술적 분석, 역영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추세 매매하고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고, 여튼 뭐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 오늘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추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주식은 사실상 뭐 매일매일 살 수가 있지만 엄격하게 따진다면 사야 할 날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야 할 포인트들이 딱딱 있어요. 오늘 그런 포인트에 놓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공부 차원에서 구경 좀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 시장 수급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코스피 수급 보면은 눈이 반짝 뜨입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7,60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순매수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많이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것은 0.21%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 수급 좀 살펴보면은 업종별로는 지금 화학업종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어요.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업종 많이 매수했고, 그 다음은 그냥 뭐 소소합니다. 칠강금속, 정권, 운수창고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매수한 정말로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나 이 연기금 쪽에서 많이 팔았다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요것밖에 안 돼요. 세 종목밖에 안 됩니다. LG 하우시스, 한솔테크닉스, 그리고 한화솔루션, 요 세 종목밖에 없어요. 세 종목밖에 안 되니까 한번 살펴볼 만하죠. 근데 이 LG 하우시스라는 이 종목은 정말로 끝내줍니다. 주가는 22만 5천 원, 뭐 지금 거의 이게 201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장 몇 년입니까? 이게 좀 시알려 봅시다. 요때부터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하락했어요. 5년 동안. 주가가 5년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그런데 201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비실거리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최근 시장 수급 보면 상당히 괜찮지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5만 6천 주, 그리고 세력 전반적으로 12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력들이 약 24만 6,500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외국인들은 뭐 그 이전부터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볼 만하죠. 또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림상 충분히 장기 투자로 좋아 보인다 아닙니까? 짧게 보면은 이게 한없이 뭐 택도 없는 종목이지만 멀리 놔놓고 보면 정말로 좋은 종목이에요. 뭐 제가 기업 분석은 따로 지금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재료들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수급하고 차트상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지금 한솔테크닉스 이 종목도 상당히 괜찮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렇게 매수했는데, 일단 이래 되면 뭐 10,000원 충분히 돌파할 거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내진 않겠지요. 수급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오늘 이렇습니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기관들이 42만 주 정도 매수했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35만 2천 주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중 오늘 29만 주 매수했으니까 오늘 엄청난 순매수가 있었죠. 이 종목은 조금 긍정적으로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것도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그리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올라붙어요. 이거 외국인들이 매수 안 하고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와서 사라 하기는 뭐 그렇죠. 그냥 들고 계신 분들 열심히 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거 뭐 테슬라가 아니라 미국의 그 수소 자동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 테마를 이렇게 올랐다가 또 그게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돼가 떨어지는 동안 떨어졌다고요. 다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 결과가 1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 되면은 이제 철강하고 운송 장비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쪽에 좋지 않겠나 이런 뉴스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그런 또 테마에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나라로 치면 또 그린 뉴딜 테마에 연결되어 있고 해서 뭐 신규 접근은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들고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세 종목밖에 없었고, 자, 근데 요거 뭐 재밌어요. 지금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 있죠. 일단 그림 먼저 봅시다. 그림 잘 보세요. 그림 잘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방 막 날랐다 아닙니까? 수급은 뭐 엉망이에요. 이런 종목은 텅텅 빈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많다 보니 택도 없이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그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에 이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기업이 좋다 나쁘다는 건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주식 투자 그 이제 분석상 이런 수급 상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BC 월드 제약 좀 봅시다. 이거 뭐 다시 보세요. 그림 바뀐 거 안 같죠? 이 차트가 밑에 그림 바뀌지만 비슷하게 생겼잖아. 갑자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건 테마입니다. 테마. 그리고 요것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제가 이런 거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격이 좁아졌다가 지금 다 나름 돌파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수급 볼 게 없다 아닙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봐야 돼요. 그런데 이래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 구간 살아있는 구간 아닙니까? 이 구간은 죽은 구간이에요. 죽은 구간인데 이 구간 살아있는 구간에서 날아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12만 5천원 정도 좀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현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은 이 지금 파워엑셀의 기본 종목 중에서 등락률 순으로 정리한 걸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임의로 제가 그냥 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 종목도 이렇게 등락률 순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이현제약은 뭐 제깁시다.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 자이걸이라고 하는 종목. 자, 이거 테마라 볼 수 있죠. 수급 분석 전혀 특별히 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뭐 볼 거 있노? 볼 게 없죠. 없는데 이렇게 보면은 장기간 하락했다가 또 이렇게 행보하다가 날아올랐죠. 이런 거는 그냥 테마예요. 그냥 내가 이 종목을 운 좋게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다고 보면 돼요. 뭐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매매에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살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런 거는 테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날아간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번 나눠 한번 공부 삼아 봐보면 되겠지요.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지금 사기는 그렇죠. 세력들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끝내주죠. 이번 주 또 이렇게 많이 매수하다 보니까 지금 중고점 날아올라가지고 14만원 갚았어요. 지금 사상 최대 신고가 돌파해봤다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기는 어렵죠. 예전에 굳이 살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주가가 차트와 가까이 왔을 때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SPG라는 종목. 물론 뭐 외국인 뭐 세력이 매수하지만 이거 보고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따라 사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얼마든지 장난질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주가 선도 세력이 개인들 아닙니까?
얘들은 까만머리 외국인이라고 해서 마음 먹고 작전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지고 놀고 또 데리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이 한둘입니까? 그 외국 나가서 유학하다가 그 시민권 취득하면은 그냥 그 외국인이에요. 한국 오면은 까만머리 외국인 되는 겁니다. 걔들 몇 개 샀다고 외국인들 샀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개인들이 주가 선도 세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 분석 요거. 자, 여튼 이거 가겠지요. 왜 가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또 전고점 돌파해서 날랐다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맵에서 살펴보십시오. 자, 한화솔루션은 뭐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랍니다. SK D&D, 자, 요런 종목은 기술적 분석 역용해서 지켜봤다 그러면 오늘 딱 매수하기 좋죠. 이때 오를 때 이런 구간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60일 이동 평균선이든 어떤 이동 평균선이든 이렇게 이격이 좁아져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이런 거 오늘 뭐 지켜보고 있었더라면은 오늘 사야죠. 예전에 이때 수급이 좋아서 들어오니까 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오늘 사야 됩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 역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DY 파워 이 종목은 수급이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개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세력들이 똘똘말이 해야 됩니다. 뭉쳐야 가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최근에 뭉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12,000원 돌파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OCI, 자, OCI도 앞서 본 종목하고 뭐하고 비슷하죠? 자, SK D&D, OCI, 그죠? SK D&D 제가 오늘 매수해야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OCI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기술적 분석이 역용 딱 요거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 딱 사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자, 이 종목은 뭐 어지럽죠? 보십시오. 뭔가 단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떨어졌다가 가는데 좀 더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은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 이럴 때 매수해야 되고, 지켜보다가 딱 주위에서 보다가 딱 매수입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이게 뭔가 아래 꼬리 윗꼬리 막 달리는 이런 종목들은 어지럽습니다. 또 그리고 수급 분석표 텅 빗죠. 보자마자 텅 빈 거는 막 제끼는 겁니다. 제끼는 거예요. 자, 휴맥스. 자, 이 종목도 좀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수급 분석표 보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굳이 뭐 끌리진 않습니다만은. 자, 우주 일렉트로 이것도 어중간하죠. 어중간한데 이거 저 35,000원 간다고 봅니다. 매수 추천 절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고 아직 특별히 어떤 세력이 던지고 나간 뭐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종목 뭐 끝까지 살펴보려면 한도 없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그네틱스는 오늘 뭐 WTO 사무총장 그 선거 관련해 가지고 뭐 테마로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 나머지 종목들도 이렇게 보니까 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 수급하고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괜찮거나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괜찮거나, 그러니까 살만한 위치에 놓인 종목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팔아야 됩니다, 하락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럴 때 사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종목이 많더라. 그 말은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뭐 차익 2,400포인트에서 좀 머물고 있지만 다시 또 뭐 돌파해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무 때나 막 이래 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이 주식 투자로 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아무 때나 사실은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사야 된다 그러면 딱딱 사야 되는 이렇게 OCI처럼 지점들이 딱딱 있어요. 이런 지점들에 딱 사는 거예요. 이런 지점 한 번 딱 사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부근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데 사도 돼요. 이건 실패지, 실패. 좋아서 샀는데 실패된 지점이고, 그런데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 뭐 추가로 좀 더 살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 요거는 뭐 이때 많이 올랐는데 못 샀다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다렸다가 기회 봐서 다시 추가로 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럼 OCI를 보고서 추세가 전환하고 난 다음에
언제 사야 되노라고 봤을 때 수급하고 같이 보면 정말로 좋잖아요. 오늘 수급도 괜찮아. 오늘 사야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의 지점은 다 관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을 해도 땀을 한번 흘려야 운동한 맛이 났고 그런 것처럼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만 뭔가 행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식 투자는 그냥 가만히 관망 있어도 한 것 같다 생각해야 돼요. 또 그리고 오늘 주식을 팔았으니까 한 것 같다 생각해야 되고 그 현금 들고 있다 아닙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사도 그냥 나는 주식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시사철 1년 내도록 뭐 요라면서 무덤까지 그냥 나는 항상 주식 투자와 함께 간다. 마치 우리가 나이 먹듯이 그냥 주식 투자와 같이 동반자의 삶을 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주식 투자 뭐 단기적으로 뭐 사고 팔고 이렇게 뭐 아무 때나 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딱 지켜보다가요.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살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때 뭐 땅땅땅땅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몇 종목밖에 안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쭉 살펴보고서 오늘 유독 이렇게 사야 되는 지점에 놓인 종목이 많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하나 살펴보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요걸 또 예를 들자면 이격이 이런 식으로 많이 벌어져서 파란색으로 돼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종목이 많네 이라면 또 한동안 종목이 뭐 시장 조정이 오겠구나 또 이렇게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하십시오. 이 수급도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고 살펴보고 또 기술적 분석도 그때는 필요한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는 흐름이라든지 재무 상태 같이 살펴보는 거고 또 종목도 괜찮고 뭐도 다 괜찮은데 대단히 뭐 대주주가 희한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뭐 그 종목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주주가 어떤 일을 하면 종목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 때려치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기업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건 생각하는 거고 또 뭐 사회 전반적으로 뭐 돈이 많이 풀린다면은 그렇게 풀린 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2000년도 2월 달입니까? 그때 주식 계좌를 만들고 지금 2020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었는데 정말로 재밌는 것은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 유사한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똑같은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 투자라는 것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2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경험을 들이켜 볼 때 앞으로도 이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할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은 늘 변화무쌍하고 참 활기차고 재밌는데 내 머리가 안 따라갈 것 같아. 그게 걱정이죠.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게 되는 거고 신체 기능도 점점 다운이 되는 법 아닙니까? 저는 10대, 20대, 30대처럼 한참 이렇게 신체 기능이 확 그런 게 아니라 이제 40, 50대, 60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래 예전에 비해서 덜 활동적인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 시장에 있는 변화무쌍한 그런 여러 정보들을 투자에 매치시키는 데 있어서 물론 연륜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그래 순발력이 자꾸 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 방법을 또 바꿔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젊을 때 투자 방법, 나이 들어서 투자 방법 다 다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조금 이래 과감한 투자를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만큼 또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공격적인 투자에서 지키는 투자 쪽으로 가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완전히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은 정말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애들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여튼 이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 재미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똑똑해져요. 예, 주식시장 계속 살펴보다 보면 뭐 똑똑하고 재미도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게 되고 정말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삶의 일부분에 있어서 주식 투자가 정말로 좋은 점이 많구나. 나를 똑똑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또 세상의 변화를 읽게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내가 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쓸데없는 이야기 좀 길었지만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그리고 요번 주말은 또 3일 쉰다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5일 쉬고 이번 주는 3일 쉬고 그러고 나면은 11월 달까지는 뭐 거의 12월 달까지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이제 쉬는 날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도 끝나간다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을을 즐기면서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